오늘 밤에도 화장실 불을 두세 번 켤 것 같다면, 그리고 그게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어가려 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지금 멈추면 내일 아침도 피곤할 겁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습관을 오늘 밤부터 바꾸면 다음 주에 당신은 전혀 다른 얼굴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의사로 살아온 세월을 걸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밤에 일어나는 일을 한 장의 장면처럼 떠올려 봅니다. 잠결에 몸을 일으키고 조심스레 발끝으로 복도를 지나가 화장실 불을 켭니다. 분명히 마려웠는데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누워도 금세 또 신호가 옵니다. 다음날 아침 허리는 뻐근하고 머리는 무겁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 질문을 놓치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이 매일 만들어내는 것들을 제때 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물길이 막힌 작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위에서 새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아래의 수문은 굳어 있습니다. 이 수문을 열지 못하면 물은 탁해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듯이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탁한 물이 당신의 밤과 아침을 바꿔버립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남겨두십시오. 곧 수문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호흡으로 열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몸을 가볍게 비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그렇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립선 주변 조직은 굳고 소변기를 눌러 밤마다 깨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주기적인 배출이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늘 연구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진이 참여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성에서 배출 빈도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향후 전립선암 진단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평생 월 21회 이상인 남성은 월 4-7회인 남성보다 위험이 약 20-31% 낮았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상관관계이지 만능 방패는 아니지만 전립선 건강과 배출의 리듬이 무관하지 않다는 근거로는 충분합니다. 이 연구는 유럽 비뇨기학 저널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스스로의 리듬을 건강하게 회복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밤중 소변 때문만이 아닙니다. 야간뇨는 수면의 질을 무너뜨리고 다음 날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앗아갑니다. 노년층에서 야간뇨와 수면 저하, 심지어 사망 위험과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원인을 덜어내야 밤이, 그리고 낮이 바뀝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해야 할 일. 첫째, 몸을 따뜻하게 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샤워 후의 온기, 온찜질팩을 아랫배와 회음부에 5분. 이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굳은 근육은 풀리고 혈류가 살아납니다. 둘째, 자세는 반쯤 기대거나 반쯤 누운 편안한 자세가 좋습니다.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를 대면 허리의 긴장이 풀립니다. 셋째, 자극은 서두르지 말고 넓게. 귀두에만 집중하지 말고 뿌리, 음낭, 그리고 고환과 항문 사이에 회음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감각을 깨웁니다. 전립선은 바로 그 안쪽에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째, 시간은 최소 10분. 젊을 때처럼 속도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입니다. 다섯째, 멈춤과 이어하기.
파도가 몰려오는 느낌이 다가오면 잠시 멈추고 코로 깊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가라앉으면 다시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한 뒤에 도달한 결말은 훨씬 더 깊고 깨끗한 배출을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윤활은 필수입니다. 비누나 바디로션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용성 윤활제 또는 코코넛 같은 순한 식물성 오일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일곱째, 리듬은 일주일에 두세 번. 너무 드물면 굳고 너무 잦으면 피곤합니다. 일정하게, 그러나 강박 없이. 한국의 생활 리듬에 맞춰 저녁 샤워 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스스로의 건강을 위한 의식처럼 이어가 보십시오.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살의 K 선생님은 교장으로 정년을 마치고 손주를 보며 지내던 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두세 번 깼고 외출을 줄였으며 노래방도 친구 모임도 피했습니다. 부인이 손을 잡고 오셨을 때 K 선생님의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오래 참아왔을 뿐입니다. 그날 저는 오늘 당신께 말씀드린 준비와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렸고 단 한 달만 꾸준히 해보자고 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떤 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그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웃고 서 있었습니다. 부인이 제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 집 가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왜냐고요? 변화는 거창한 수술실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 버스를 운전하던 68배 P씨는 장거리 노선을 퇴사할 뻔했습니다. 중간 휴게소까지 참고 가는 일이 고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엔 그저 약을 더 달라 했습니다. 저는 작은 공책을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샤워 뒤 10분, 여기에 날짜와 느낌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물은 낮에,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 줄이시고요. 3주 뒤 공책에는 동그라미가 빼곡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파도 2번 멈추고 나니 훨씬 시원했다. 다음 장에는 손녀와 남이섬에 다녀온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운전대를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의 밤이 바뀌면 낮의 용기가 돌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음식으로도 도움이 되느냐고. 답은 예, 그러나 똑똑하게입니다. 토마토는 전립선의 붉은 방패라 불릴 만큼 잘 연구된 식품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핵심이며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흡수가 높아집니다. 여러 체계적 고찰에서 섭취량이 많을수록 전립선암 위험이 낮은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굽는다면 토마토를 곁에 올려 살짝 익혀 드십시오. 밥상에서 오래 즐길 수 있는 과학입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낯설지 않은 따뜻한 차 한 잔이 전립선의 염증 환경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녹차 카테킨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메타 분석과 보조적 임상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매일 커피 한 잔을 녹차로 바꿔보십시오. 밤의 리듬과 낮의 맑음이 함께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콩과 이소플라본은 어떨까요? 한국 식단에서 된장, 두부, 청국장은 이미 우리의 친구입니다. 전립선비대증이나 호르몬 환경과의 연관성이 연구되어 왔고 일부 연구는 신호를 보여주지만 아직 결론은 엇갈립니다. 중요한 건 안전하고
부담 없이 식탁에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 끼니 작은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요.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강박은 독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의무처럼 하다 보면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지칩니다. 우리의 목표는 횟수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하고 싶을 때 편안하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둘째, 잘못된 윤활은 상처를 부릅니다. 비누, 로션은 화학적 자극으로 요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용 수용성 제품이나 순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셋째, 통증은 신호입니다. 전립선 부위나 고환에 예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열, 오한, 악취나는 소변, 혈뇨 같은 증상이 동반되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진은 당신 편입니다. 한국의 부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부탁도 있습니다. 잔소리 대신 관심으로, 눈치 대신 손길로. 부인께서는 저녁 산책을 제안하고 토마토 된장찌개를 함께 끓이고 따뜻한 차를 건네주세요. 남편은 건강한 리듬을 지키고 함께 걷고 함께 웃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남자의 밤이 편안해질수록 집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손주와의 놀이는 길어지고 안방의 대화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건강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볼까요? 이대로 영상을 끄면 오늘 밤도 어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샤워 후의 따뜻함, 10분의 집중, 멈춤과 이어하기, 깊은 호흡, 부드러운 윤활,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의 리듬. 이 6칸짜리 작은 다리만 건너면 다음 주에 당신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들이마시는 공기. 허리의 중심이 단단하고 눈이 맑습니다. 그 아침의 표정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끝으로 공정 이용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개인과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공개된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교육 목적의 설명입니다. 개인의 증상과 병력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배출 훈련을 시작하시되 통증이나 발열, 소변 볼 때의 자결감, 잔뇨감이 심해지면 반드시 가까운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당신이 스스로 몸의 주인이 되는 데 필요한 첫 지도를 건넨 것뿐입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화장실 불을 또 켜는 밤을 보낼지, 아니면 샤워 후 따뜻한 방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회복하는 첫 의식을 시작할지. 당신의 용기와 꾸준함이 답입니다. 이 여정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마음을 다잡는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밤부터 나의 리듬을 되찾겠다. 당신의 고백은 같은 밤을 견디고 있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출 훈련의 효과를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낮 시간 습관과 케겔의 디테일을 다룰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해지고 모든 아침이 상쾌해질 때까지 저는 곁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